24년 기준으로 이제 연간 흑자가 됐고, 매출 역시 늘어나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겁니다. 거의 2배 이상 늘어날 거고요. 내년에는 거의 2배 가량 이익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주가 반등이 좀 나와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 주가 반등 역시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도 아직 늦지는 않았는지 시황과 함께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인사이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군들 같이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상승 랠리를 보니까 SK바이오팜이 그동안 좀 가는 듯 싶다가 또 옆으로 기었었거든요. 그러더니 또 오늘 강력한 시세가 나와주면서 대략 한 15%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한순간에 이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이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SK바이오팜이 첫 연간 흑자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에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건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이 연간 흑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성장성은 충분히 우리가 예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이제 연간 흑자가 됐고, 매출 역시 늘어나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겁니다. 거의 2배 이상 늘어날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올해 대비해서도 뭐 2배까지는 아닐지라도 거의 2배 가량 이익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익이 이렇게 거의 2배 정도씩 매년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마진율이 또 35%, 30% 단위까지 또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기대해 봤을 때 정말 높은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7년도에 또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땐 드디어 매출이 1조를 넘어설 걸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5천억을 뚫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거의 4천억 가까이 나올 걸로 기대되죠. 자, 그럼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SK바이오팜은 다른 제약바이오들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것은 거스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간에 뭐 관세 때문에 어쩐다, 뭐 물가 때문에 어쩐다, 결국 불경기를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결국 기준금리 인하를 막을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는 걸 왜 우려할까요? 우리가 물가 안정과 그 다음에 경제 성장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어디를 보통 포기하게 될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다라는 전제하에 보통 물가 안정을 포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이유, 그리고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성장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경제 성장이 저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물가 안정이고 뭐고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경제가 다 죽어버리고 경기가 하방 사이클로 가서 허덕이고 있으면 물가가 튀더라도 일단 살리고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물가 자체도요, 제가 보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관세 핑계 계속되는데 연준에서는 지금 그걸 명분 삼는 거죠. 그거는 좀 어렵다. 사실 애초에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이 올린다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미 미국에서 이 국채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기 시작했고요. 10년물이 4.2%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제약바이오 중심의 이제 강세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셨죠? 금리는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금리 인하의 모멘텀이 희석되거나 뭐 기준금리 동결했다, 이런 이제 쇼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타격받으면 찬스다, 사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또 서비스업 둔화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미국 경기가 여전히 안 좋다라는 이슈가 계속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월 서비스업 업황도 이제 좀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몇 차례 언급을 드렸었는데 계속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죠? 둔화되고 있다, 예상치를 하회했다, 예상보다 안 좋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불경기가 주변국들에서부터 미국으로 파고 들어왔고 이미 불경기가 미국까지 진입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국도 이제 불경기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부담도 덜어내고 강달러도 이제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도 환율이 안정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을 놓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이 환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계속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이 한번 불경기에 빠지게 되면 결국 전 세계적인 불경기를 불러올 것이고, 그 전 세계적인 불경기 아래에서는 결국 미국이 그나마 안전하다, 그래서 또 강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불경기가 심해지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환율 불안성은 여전히 저는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말씀드리는데, 간밤에 또 다시 물가가 떨어지면서 솔직히 아래 꼬리 달면서 이 하단을 계속 내리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유가가. 근데 또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올라와 줬어요, 어제. 그저께죠.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걸로 이제 보시게 되면 유가가 이번에 아예 쭉 해서 종가상으로도 71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70불 아래로 떨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유가는 매일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방 추세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건 물론 이제 트럼프가 에너지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또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물가가 오르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물론 유가가 공급을 늘린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불경기가 미국까지 파고 들어갔다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수요랑 공급을 보통 예를 들죠. 지금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희소하기 때문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막 전 세계에 널려 있으면 그렇게 비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유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그걸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아무도 안 사는데 가격이 비싸질 수가 없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불경기로 진행이 접어들게 되면은 에너지 수요가 점점 떨어집니다. 공장도 문을 닫고 그다음에 가게도 안 열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점점 사업도 줄이고 생산도 줄이고 하니까. 원유는 모든 생산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자재거든요. 그래서 원유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불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경기가 결국 저물가까지도 촉발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공급까지 늘려주고 있고. 그러면 이걸 이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위축이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투자를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끔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고, 기준금리가 실제로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의 이제 재정정책, 인프라 정책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할 거예요. 트럼프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인프라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게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돈을 땡겨와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땡겨올 때 이자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한테 빨리 금리 낮추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연준도 이 압박을 못 이겨낼 거예요. 계속 기준금리 인하를 스스로도 연준 자체적으로도 내리게 될 겁니다.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미 환경이 불경기가 닥쳤고 물가는 안정될 거예요. 그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결국 CPI, PPI 각종 물가는 떨어지는 수순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호경기면 모르겠는데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 하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거다. 앞으로도 올라갈지도 모른다, 동결했다, 말이 하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해가지고 기대인 플레이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성이 연준에서 많이 드러나곤 해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혹시라도 심리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기대인 플레이가 올라가 버려서 물가가 올라가 버릴까봐 약간 언행은
좀 줄일 거다. 기준금리 인하 그렇게 빠르게 안 할 거다. 동결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애매하게 취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기준금리 인하 확확 할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과하게 물가가 튀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물가 오르는 걸 좀 천천히 오르게끔 조절하면서 잘 진정시키면서 인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성이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결국 이렇게 됐을 때 WTI 기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시장은 지금 좀 불안한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금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현금은 반드시 확보하고 계셔야 된다. 미국이 불경기를 접어들고 있다는 건 머지않아 시장에 한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고, 그로 인한 금가격 상승, 우리는 현금 확보가 꼭 되어 있어야 되겠다. 50% 현금은 여전히 저는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구리 가격도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소폭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과정 안에서 달러 인덱스 역시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아직은 여전히 저는 달러 인덱스가 높다라고 봐요. 불경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낮추면서 유동성이 확보되기 시작하면 약달러 기조가 더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과정 안에서 환율이 훨씬 더 떨어지고 우리나라 역시도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1번이 역시 제약바이오, 그 다음으로는 뭐 인프라 정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압박하고 인하가 진행되면 이제 인프라 정책을 확대할 거예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먼저 부각받는 게 뭘까요? 건설기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인프라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주목해 보면서 집중해 봐야 한다.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역시 저는 대장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앞으로 더 갈만한 종목, 시장을 리딩하는, 주도하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리스크도 줄이고 그리고 수익률도 뛰어나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SK바이오팜을 가장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SK바이오팜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한 50에서 100%는 무난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봐요. 한 20만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하루 다시 또 슈팅이 나왔지만 저는 아직도 SK바이오팜 늦지 않았다. 지금도 저는 들어가 봄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장격으로 지금 현 제약바이오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는 심지어 기술력도 탄탄한데 뒤에 오리온이라는 든든한 쩐주 뒷배가 붙어줬죠, 대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가켄바이오의 확장성은 정말 뛰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대단한 게 기술력만으로 엄청난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 26년도까지 2천억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기대되는데 이거는 저는 세 발의 피라고 봅니다. 애초에 이제 피하 주사 제형 자체가 거의 모든 이제 제약 방향, 제약 쪽으로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은 여전히 제가 100만 원을 본다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이제 막 시가총액이 20조를 다시 탈환했거든요. 저는 40조에서 60조는 무난하게 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알테오젠은 배수 단위로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2배 내지 3배.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알테오젠 주가 100만 원은 장기적으로 저는 여전히 전망한다. SK바이오팜 역시도 뭐 5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장기적인 우상향이 예상된다. 리가켄바이오 역시도 신고가는 다시 쓸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리스크가 있는 성향의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비교적 좀 덜 들어가고, SK바이오팜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의 무게중심이 좀 더 실려있는, 비중이 조금 더 실려있는 그런 이제 제약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4개 종목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그 다음으로 조미료 개념으로 다른 종목들을 조금씩 곁들이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뭐 강조드렸던 한올바이오파마도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한올바이오파마
투자해봄직한 우수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녹십자나 이런 종목들, HK 이노엔이나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웰빙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도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아ST도 그렇고. 다만 아쉬운 건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가 크고 한번 가다가 이렇게 또 고꾸라질 때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패하면 그냥 나가리예요. 뭐 녹십자도 그렇고 녹십자 웰빙도 그렇고 동아ST, 한올바이오파마, 뭐 HK 이노엔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 알테오젠, 리가켄 같은 종목들은 딱 주축이 돼가지고 꾸준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갖추고 조미료 개념으로 첨가를 하시라고 계속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기계,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역시 저는 대장주는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진건설 로봇이 주가가 좀 조정을 보여주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나오면 건설기계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올라주고 있는데 저는 전진건설 로봇이 앞으로도 계속 대장주 모습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이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애초에 콘크리트 펌프카가 건설이나 재건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쓰이고 재건 사업 참여 이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점유율 1등에다가 미국에서도 콘크리트 펌프카 분야 이 과점 기업입니다. 점유율을 상당히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우크라 사업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인프라 사업을 진행할 때도 핵심적인 수혜를 받을 종목입니다. 그래서 또 신규 상장 주기이기도 한 만큼 주가 탄력이 훨씬 셀 거로 봐서 대장주는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지표 종목으로서 그 섹터를 단단하게 받치면서 중심, 무게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표 종목 역할을 해주는 건 현대건설기계나 그 다음에 두산바켓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산바켓 역시도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바켓이 보통 세 개 종목이 중심축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제가 건설기계 쪽에서. 근데 이런 대표적인 중심이 되는 종목들이 물론 부각이 되고 있는데 두산바켓은 특히나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기업입니다. 뭐 두산바켓이라고 하면 몰라도 밥캣이라는 브랜드는 미국에서 건설기계 쪽에서는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인지도도 꽤나 높은 건설기계 분야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발 인프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그래서 건설기계 쪽에서 미국발 인프라 수혜를 노린다라고 하면 뭐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포크레인이죠. 뭐 로더 크레인 이런 쪽으로 유명한데 지금 중장비 쪽이 보통 건설기계 쪽이 이런 산업군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산바켓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산바켓은 아무래도 두산그룹주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 이슈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주가가 들어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산로보틱스도 잘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저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세도 무난하니 매물대 돌파해주고 있는 시점이고 최근에 조정 나오고 다시 또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또 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애초에 목적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여가지고 연준한테도 기준금리 인하를 낮추게끔 압박하고 있지만 뒤에서 물밑 작업으로 국채금리를 낮추려고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각종 장치들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너무 길어져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국채금리 낮추기 위해서 지금 비트코인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따져봤을 때 트럼프는 뭘 이용하든 애초에 목적성이 지금 금리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금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낮출 것이다. 그 과정 안에서 제약바이오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이고 인프라 관련된 종목, 거기에 핵심이라고 될 수 있는 건설기계 역시 계속해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나중에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가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건설기계는 지금 뭐 애초에 별로 올랐다고 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하다.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SY스틸텍 역시도 조정을 주다가 다시 반등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전진건설로봇과 현대건설기계를 가장 먼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두산바켓과 SY스틸텍을 다음 순서로 조금 괜찮게 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건설기계 쪽에서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나아가서는 건설기계에 가면 시멘트나 건설도 플랜트 이런 쪽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간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금리 인하 이후의 인프라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환매가 도는 거를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너지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차례 시세는 나왔지만 지금 잠깐 좀 조용한 게 정유관, 가스관 관련된 철강주입니다. 그래서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지주,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이미 언급을 드렸죠. 이 4개 종목 중에서는 특히 세아제강과 세아제강지주를 더 강조했습니다. 얘네가 대장이 될 겁니다. 얘네가 물론 탄력적으로 급등하는 건 얘네가 좀 더 변동성이 크겠지만 초보 투자자분들은 세아제강지주랑 세아제강을 보시는 게 무난하게 수익 내기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되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혁신산업에 도전하고 그 혁신산업 쪽에 투자금이 많이 또 몰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고, 제약바이오 외에 또 혁신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역시도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굉장히 높은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다만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적인 뭐 급락이나 조정이나 이런 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오히려 땡큐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담는 기회로 삼아보시고 지금은 조금씩이라도 담아보는 게 좋겠다. 이 로봇이라는 섹터는 좀 장기적으로 몇 년을 보시고 성장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2차 전지나 배터리는 지금 좀 다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로봇은 제가 보기에 최소 5년에서 10년은 끊임없이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금 인플레이션을 대체하고 결국 노동력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서 우리가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구성되는 요소들이에요. 이런 게 단발성으로 2, 3년 안에 끝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 정세에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또 조선주들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익절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결국 영원한 건 없고 제약바이오가 강세일 때가 있었지만 제약바이오가 좀 시들해질 때 조선주가 떴고, 제가 제약바이오가 강세일 때 제약바이오도 담아야 되지만 조선주 준비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시들해지니까 조선주도 담아놨던 분들은 제가 2개를 강조해드렸는데 조선주로 또 수익을 봤습니다. 조선주가 시들해지니까 어때요? 지금 또 건설기계,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다시 뜨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걸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주목받을 거를 같이 담아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건설기계, 뭐 인프라 쪽이나 그 다음 로봇 이런 쪽은 필수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AI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뭐 소프트웨어,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조드린 거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네이버, 그 다음에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입니다. 몇 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네이버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크래프톤도 지금 주가 좋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드렸던 게 카페24. 카페24는 제가 언급드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주가가 바로 급등이 나와버리더라고요. 뭐 혹시라도 투자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뭐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도움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혜택 드리면서 운영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하단에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 남겨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이제 채널 들어오시면은 여기 채널 설명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어요. 여기 영상에도 다 남겨놨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시황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매매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들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장중에도 잡아드리니까 꼭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최근에 우리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앞으로도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써주시는 거 여러분들께 무료로 영상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